자, 즉시범, 상태범, 계속범입니다. 자, 먼저 즉시범. 살인죄 생각하시면 됩니다. 살인하는 순간 기수가 되고 종료가 된다. 즉시범입니다. 상해죄도 마찬가지고요. 상해하는 순간 기수가 되고 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이 살인죄, 상해죄처럼 이 대부분의 범죄는 즉시범 경우가 많죠. 우리 판례는 명시적으로 즉시범이다 라고 본 범죄가 있는데 범죄단체 조직죄 밑줄 그으시고 도주죄 밑줄 그으시고 숙지해 두세요. 자, 여기서 노트 한번 펴볼게요. 자, 노트를 펴보면 제가 살인죄의 예를 갖고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A가 B를 죽일 생각으로 칼을 들어서 찔러서 죽였다는 겁니다. 찔러서 죽이게 되면 살인죄는 기수가 되고 종료가 되는데 기수와 종료 시기가 일치합니다. 즉시범은 그래서 기수 종료 시기가 일치하고요. 자, 여기서 기수가 됐잖아요. 기수가 됐는데 기수가 되기 전까지 A는 공범 형태로도 가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혼자 죽여도 되고 둘이서 같이 합세해서 죽여도 됩니다. 그래서 공범 가능 시기는 기수 전까지다는 것이고 정당방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죽임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정당방위로 대항할 수가 있잖아요. 언제까지? 내가 죽임을 당하기 전까지. 그래서 이 공범 성립 시기와 정당방위 가능 시기는 기수 전까지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해당되는 범죄의 공소시효는 기수가 된 이후부터입니다. 그래서 A가 사람을 죽여버리고 도망갔다고 했을 때 그 살인죄의 공소시효는 기수가 된 이후부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런데 우리 형사법에서 배우듯이 살인죄는 공소시효 제도가 없잖아요. 그래서 살인죄 뺀 나머지 이 즉시범 같은 경우에는 기수가 된 이후부터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이 기본서를 봐보면요. 다음 페이지 가보면 도표가 나와 있을 텐데 여기 즉시범 되어 있죠? 즉시범 정리하겠습니다. 기수와 종료 시기가 일치를 하더라. 그리고 공소시효 기산점은 기수시부터이고 공범이죠. 공범. 이것도 공범의 일종이잖아요. 공범의 성립 시기는 기수시까지고요. 정당방위도 기수시까지입니다. 그래서 항상 기준점이 기수시부터다. 기수시까지다. 기수시까지다. 라는 거죠. 그리고 기수 종료 시기가 일치한다. 라는 것이고요. 자, 또 하나 받을 것이 뭐냐면 행위 계속과 위법 상태의 계속인데 이것은 일치하지 않아요. 이것은 즉시범보다는 상태범 할 때 제가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부분은 지워버리고 일단 즉시범 설명 끝났습니다. 자, 두 번째 갑니다. 두 번째, 이 상태범이 출제가 잘 됩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계속범도 출제가 잘 되고요. 자, 상태범입니다. 상태범이라는 건 뭐냐면 위법 상태가 계속된다는 얘기인데요. 여기 나와 있죠? 위법 상태가 계속된다. 언제? 기수 이후에도. 기수가 된 이후에도 위법 상태가 계속된다라고 하는 말인데 절도죄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재물을 훔쳐왔죠? 훔쳐오는 순간 기수가 됩니다. 기수가 되는데 훔쳐오는 물건을 내가 계속 손에 잡고 있잖아요. 그쵸? 손에 계속 잡고 있다는 말은 위법 상태, 즉 상대방은 소유권, 재물을 뺏겼죠. 소유권, 점유권을 뺏겼잖아요. 그래서 기수가 된 이후에도 이 물건이 내 물건이 아니고 다른 사람 물건이기 때문에 그 위법 상태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는 거예요. 횡령죄도 마찬가지입니다. 타인 재물 보관하는 자가 그 물건을 임의 처분하면 횡령이 되는데 임의 처분한 이후부터는 계속 그 위법 상태 돌려주기 전까지는요. 반환하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위법 상태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횡령죄도 상태범이다 라고 보는 거예요. 자, 노트 한번 가봅니다. 자, 절도죄를 갖고 설명을 들어보도록 합니다. 자, A가 누군가의 집에 침입해서 물색하고 취득을 했습니다. 취득하게 되면 여기서 절도는 기수가 되고요. 그 즉시 절도는 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이 범죄 역시 마찬가지로 기수 시기와 종료 시기가 일치를 하더라. 그 점에서는요. 이 즉시범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즉시범하고 상태범은 기수와 종료 시기가 일치를 합니다. 그런데 차이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 차이점이라고 하는 것이 자, 여기서 기수가 됐다고 했죠? 그쵸? 그런데 그 물건을 훔친 물건을 내가 돌려주기 전까지는 여전히 내가 그 물건을 계속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반환 시까지입니다. 반환 시까지는 여전히
내가 그 물건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기 또는 제3자가 여전히 그 물건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취득할 때부터 반환할 이 시점까지, 자, 제가 지금 빗금 칠하고 있는 부분 보이죠? 이 빗금 칠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뭐다? 위법 상태가 계속되고 있는 범위다. 범위. 이 부분 때문에 이것을 상태범위다라고 부르고, 직시범하고의 차이는 뭐냐면 이 부분입니다. 이게 있고 없고의 차이가 바로 직시범과 상태범의 차이점이다는 것인데요. 자, 직시범하고 상태범의 이제 공통점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상태범은 기수가 된다고 했는데요. 마찬가지로 A는 내가 물건을 취득할 때 기수가 되기 전까지는 얼마든지 공범이 가능하고요. 공범이 가능하고 내가 혼자 훔칠 수 있지만 누구랑 같이 훔칠 수도 있잖아요. 상대방 역시 마찬가지로 내가 훔침을 당하기 전까지는 정당방위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기수 전까지는 공범과 정당방위가 가능하다는 것은 이 직시범하고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두 번째, 공소시효입니다. 공소시효 마찬가지로 그 물건 주인이 물건을 뺏긴 이후부터 공소시효가 진행됩니다. 반환할 때까지가 아니고요. 반환할 때부터가 아니고 물건을 뺏긴 그 취득당하기 전까지는, 취득당한 이후부터는 공소시효가 진행됩니다. 그 점에서 직시범하고도 똑같아요. 그래서 직시범하고 상태범은 공범이나 정당방위 가능 시기와 공소시효 진행 시기가 똑같다. 다시 한번 교재를 가봅니다. 자, 동그라미 1번 가보죠. 자, 기수 후의 행위는 위법 상태가 계속되고 있는데, 이 위법 상태 계속이라고 하는 것이 불가벌입니다. 불가벌적 사후행위. 그래서 이 절도죄나 횡령죄 같은 경우에는 불가벌적 사후행위 가서 공부를 할 때 관련된 판례에서 설명이 됩니다. 자, 됐고, 동그라미 2번 가볼게요. 기수와 종료 시기는 일치하죠? 일치하죠. 행위 계속과 위법 상태 계속은 일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행위 계속은 기수가 될 때 끝났으니까. 기수가 될 때 끝났기 때문에 끝나고 그 이후부터는 위법 상태가 계속되기 때문에 이것과 이것은 시점이 겹치는 부분이 없어요. 자, 이것도 기출입니다. 자, 그래서 다음 페이지 도표를 가보면 이 부분이죠. 행위 계속과 위법 상태 계속은 일치하지 않더라. 불일치입니다. 기출입니다. 자, 나머지는 다 정리가 됐습니다. 여기서도 기수 종료 시기, 공소시효 기산점, 공범 성립 시기, 정당방위 가능 시기는 직시범과 상태범이 일치하다는 부분 전부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볼 것이 계속범입니다. 이 계속범의 대표적인 예가 주거침입죄인데, 주거침입죄 말고도 나머지들 모두 다 숙지를 하셔야 돼요. 체포감금죄, 약주유인죄, 퇴거불응죄, 교통방해죄, 직무유기죄, 도피죄 다 숙지하세요. 전부 다 판례입니다. 자, 여기서 노트를 펴봅니다. 자, 노트를 보면 A가 B라는 여성을 창고에 가두었습니다. 들어가! 협박하면서 감금했는데, 이 감금죄는요, 강론에서 배우겠지만 감금하는 순간 이 감금죄는 기수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 위에서 직시범의 사례인 살인죄, 살인하는 순간 기수가 되고 종료가 됐습니다. 절도죄, 그 물건을 취득하는 순간 기수가 되고 종료가 됐습니다. 그런데 계속범에 해당되는 이 감금죄는 감금하는 순간 기수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감금은요, 일정한 시간이 지나야 돼요. 일정한 시간이 지나야 되는데, 그 일정한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법관이 판단합니다. 몇 시간일 수 있고요. 그렇죠? 아니 몇십 분일 수도 있고요. 며칠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건 법관이 판단하는 겁니다. 일정한 시간이 지났을 때 그때 감금죄는 기수가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이 창고에 갇혀진 B라는 여성이 자의반 타의반 이 창고에서 빠져나오게 되면 감금죄는 종료가 돼버리죠. 그래서 이 계속범에 해당되는 대표적인 사례를 제가 감금죄를 갖고 설명을 드렸는데, 이 감금죄는 지금 제가 사례에서 설명드렸듯이 기수 시기와 종료 시기가 일치하지 않더라는 점에서 지금까지 배웠던 이 직시범에서 기수 종료 시기 일치하고
상태범에서 기수시기 종료 일치하는데 계속범에서만큼은 기수시기와 종료시기가 일치하지 않더라. 그래서 이 세 가지 범죄 유형에서 계속범이 제일 출제가 잘 되는 거예요. 자, 아직 안 끝났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즉시범, 상태범 같은 경우에는 이 기수시기가 항상 기준이었습니다. 기수시기가 기준이었는데 기수시기부터 공소시효 진행되고 기수시부터 공소시효 진행되고 그 전까지는 전부 다 공범 정당방위, 공범 정당방위가 가능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계속범에서의 기준 잣대는 어디냐면 여기입니다. 종료시. 이 종료시부터 공소시효가 진행되는 거예요. 기수시가 아니고요. 이때부터 진행되더라. 공범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여성이 자의반 타의반 창고에서 빠져나오기 전까지는 얼마든지 가해자는 공범이 가능하고요. 이 창고에 갇혀진 B는 얼마든지 창고에 빠져나오기 전까지는 정당방위가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공범과 정당방위 기준 잣대가 종료시이다 라고 하는 점에서 즉시범 상태범과 차이가 있다 라고 하는 것을 봐두시면 됩니다. 자, 도표 한번 볼게요. 도표를 보면 자, 기수와 종료 시기가 일치하지 않다. 그리고 공소시효 기산점은 종료시부터이고 공범이라든지 정당방위 가능 시기는 종료시까지다. 라는 점에서 앞에 있는 즉시범 상태범과 차이가 있습니다. 또 볼 것이 이거죠. 행위 계속과 위법 상태 계속인데 여기서는 일치를 합니다. 그 점에서 상태범과 차이가 있다. 올라가 보죠. 자, 동그라미 1번입니다. 자, 기출인데 계속범은 즉시범과 대립되는 개념이다. 출제가 된 적이 있고요. 계속범은 기수 종료 시기가 일치하지 않고 분리가 되지만 행위 계속과 위법 상태 계속은 일치를 하더라. 이것도 기출입니다. 자, 규벌실익. 자, 즉시범, 상태범, 계속범의 구별되는 잣대는 뭐다? 시간적 계속을 요하느냐, 요하지 않느냐의 차이입니다. 두 번째, 즉시범, 상태범은 기수 이후에는 종료가 되기 때문에 그 이후부터 공소시효가 진행되고 그 이후부터는 정당방위 공범 성립이 불가능합니다. 그 전까지는 가능하다는 거죠. 반면에 계속범은 기수 이후에도 공소시효가 진행되지 않고 정당방위 공범은 성립이 가능하죠. 잣대가 종료시부터니까. 그렇죠? 이것도 전부 다 기출지문이기 때문에 꼭 좀 정리를 해두시면 됩니다. 자, 다음 OX 판례입니다. 최근에 기출을 보면 어떤 죄가 즉시범 상태범이고 어떤 범죄가 계속범인지를 그렇게 구별해서 내는 문제가 자주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혼동하지 않도록 준비를 철저히 좀 해두셔야 됩니다. 대부분의 범죄는 그 강론책에 있는 교재에 있는 것들을 추린 것이지만 형법 외에 다른 특별법에서도 실려있는 판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좀 숙지해 두시면 됩니다. 첫 번째 학대죄입니다. 학대죄는 학대하는 행위가 있음과 동시에 완성되는 즉시범 또는 상태범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내란죄입니다. 자, 내란죄 대표적인 요 상태범입니다. 그래서 국토를 참전하거나 국헌을 물란할 목적으로 폭동을 한 행위로서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폭행 협박 행위를 하면 바로 기수가 됩니다. 기수가 된다. 목적 달성 여부와는 무관하다. 이것은 뒤에 목적범 할 때 다시 한번 설명드리고요. 그 밑에 보면 상태범이라고 나와 있죠. 계속범하면 틀립니다. 자, 그리고 도주죄입니다. 도주죄는 즉시범이다고 나와 있고요. 그래서 실력적 지배를 이탈했을 때 기수가 되고 종료가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폭처법상의 요 단체 등의 조직죄, 조직하면 바로 기수가 되죠. 그래서 단체나 집단을 구성하거나 가입하는 순간 즉시 성립하고 바로 기수가 되고 완성되는 즉시범이라 할 것이다. 자, 그리고 군용법상의 무단 이탈죄입니다. 자, 무단으로 이탈하게 되는 순간 기수가 된다라고 해서 즉시범이다는 거죠. 그래서 허가 없이 근무 장소, 지정 장소를 이탈함과 동시에 완성되고 기수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정당법에요. 공무원이나 사립학교 교원, 즉 학교 선생님이죠.
이런 공무원 사립학교 교원은 정당에 가입을 하면 안 돼요. 공무원은 정치적으로 중립되는 자세를 지켜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정당 가입을. 그래서 그렇음에도 불구하고 이 공무원이 특정 정당의 당원이 됐다는 거죠. 당원이 되었을 때 바로 즉시 기수가 되고 종료가 됩니다. 공무원이 정당 그 밖의 정치단체에 가입했다고 했죠.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말씀드린 대로 가입함으로써 기수가 되고 종료가 되는 즉시범입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보면 무허가로 법인 묘지를 설치한 죄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허가로 법인 묘지를 설치하는 순간 바로 기수가 되고 종료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법인이 분묘를 설치하기 위해서 부지를 조성하는 순간 기수가 되고 종료가 되는 즉시범입니다. 자, 병역법 위반죄에 이런 것도 있습니다. 국외 여행 허가를 받아서 해외로 나갔는데요. 이 친구가 돌아오질 않아요. 그러면 이제 그 법 위반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국외 여행 허가를 받은 병역 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귀가하지 않았을 때 성립하는 순간 기수가 되고 완성되는 즉시범입니다. 어떤 죄가요? 병역법 위반죄인데 국외 여행 허가 의무 위반으로 인한 병역법 위반죄입니다. 자, 이런 내용에 관련된 죄들이 즉시범 상태범이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자, 그 밑에 계속범을 볼게요. 강론책 가면 다 나와 있습니다. 요 체포죄입니다. 체포죄는 체포하는 순간 기수가 되고 종료가 되는 즉시범 상태범이 아니고 이것은 일정 시간이 지나야 됩니다. 그래서 계속범으로 봅니다. 교통방해죄도 마찬가지죠. 교통방해라고 하는 것이 계속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계속범이죠. 계속범이기 때문에 요 밑에 교통방해를 유발한 다른 참가자들과 암묵적 순차적으로 공모해서 자, 위법 상태를 지속시켰다면 공범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직무유기죄입니다. 직무유기죄 유기하는 순간 기수가 되는 게 아닙니다. 위법한 상태, 부작위 상태가 계속되는 한 가벌적 위법 상태도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계속이란 말 쓰고 있죠. 그래서 계속범이다는 겁니다. 즉시범이 아니다. 출제가 많이 되었던 판례입니다. 자, 도피죄도요. 범인 도피죄도 계속범입니다. 도피하게 함으로써 기수가 되지만 계속되는 동안에도 범죄 행위도 계속되고 행위가 끝날 때에도 그때 비로소 종료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계속범이다. 계속범이기 때문에요. 요 2번 같은 논리로 공범자의 범인 도피 행위 도중에 공동의 범위를 가지고 그 상태를 이용하여 스스로 도피 행위를 계속한 자에 대하여는 공범이 될 수 있다는 내용의 판례입니다. 자, 청법에 가보면 요 청삭심을 소지죄 있죠? 소지죄. 요 소지, 성착취물을 계속해서 갖고 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알면서 소지를 계속한 때부터 지배 상태가 종료한 때까지 하나의 죄로 평가되는 계속범이다. 주무관청이 승인을 받지 아니한 채 수익사업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승인받지 아니한 채 수익사업을 한다고 했을 때 이것도 우리 판례가 계속범으로 보고 있습니다.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발표가 되어 있는 것은 다 출제가 된 것이 있어요. 기억을 해두시고. 자, 주차장을요. 주차장 외의 용도로 쓰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주차장법 위반죄가 됩니다. 이것도 계속범이다. 그 본 판례인데 이 판례도 출제가 된 적이 있죠. 자, 그렇게 정리를 해두시면 됩니다.